예, 저 부산 남구의 박재호입니다. 교수님들 의견 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게요, 뭐 어느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해왔죠. 근데 가면 갈수록 왜 더 어렵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전부 다 그만큼 잘 사는데 왜 없는 서민들은 너무 어렵습니까? 저는 사실로 억수로 어려운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가. 폐지 짓는 할머니가 한 500명 넘게 됩니다. 할아버지까지 합하면 1000명.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낌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안 맞을 수 없죠. 다 이론은 맞고 다 하지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경제 이론을 가지고 양쪽이 너무 첨예하게 다투기보다 현실에 한번 가셔서 보셔서 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경제 이론을 더 맞춰보면 더 현실에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먼저 김용하 교수님 제가 한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동수당 신설하고 이런 게 저출산 해소 차원의 정책으로 만들어졌지만 투입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날까요? 이런 거 말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액상으로 3조 원 똑같이 써야 된다면 지금 현재 그 일자리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사실 5세까지는 국가 책임보육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교수님 제가 여쭤볼 때 네. 조금은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네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오는 출산율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자리 창출과 양병 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복지만큼 아동수당을 안 주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뭐 OECD뿐만 아니고 어지간한 OECD 국가 35개 중에서 31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복지입니다. 그거는요, 물론 돈이 뭐 있으면 더 줄 수는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이걸 저출산을 한번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다음에 또 더 늘려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로 아동수당만 갖고도 유학 가면 살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출산율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책의 입안은 있지만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양준모 교수님 이게 최저임금제가 소상공인은 죽이는 제도다라고 너무 단정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에서 한계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소상공인이 많죠. 이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저는 과거 정권 어떤 포퓰리즘의 정권이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이야기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대로 우리 경제학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선심성, 하면 선심성,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를 너무 했거든요. 그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놔라. 그 시장에 맡겨서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고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퇴직하면 뭐합니까? 할 게 없거든요. 전부 다 치킨집 일하다 보니까 너무 가게가 많아요. 근데 이런 한계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최저임금이 이 소상공인을 지킨다. 이렇게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저도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예. 우리 도매업에서 대기업은 지난 10년간 7만 개가 줄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소상공인들, 기업들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퇴직을 해서 치킨집을 만들어서 알바생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바생의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최저임금의 보전 정책에 대한 정책을 다 안 봤습니까? 72가지 안과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 제도가 이것이 잘하면
오히려 더 한계 기업은 좀 없어지고 새롭게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더 이것이 국가 경제에 더 이바지하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나마 여유 있는 기업은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유 있는 기업은 아예 그런 접는 기업은요. 회사, 접는 기업들도 생길 수 아니 있고요. 그런 기업은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우리나라에 가만 안 오면 우리 국가 예산 들어가고 또 접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성 있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너무 단전적으로 경제학 측면에서 어떻다라는 논리보다는 좀 현실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영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우리가 경제학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수혜 받는 사람들은 돈 남의 돈 받으니까 좋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제외되거나 교수님. 또는 많은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예,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25%의 그 교수님 제가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시간이 사각지대에 놓여 없어서 있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말씀도 알겠습니다. 시간이 충정으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의원님께서 그러한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을 아신다면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부작용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교수님. 애초에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이 이야기 더 많이 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없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 생각도 교수님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경제가 효과가 있다는 측면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세현 교수님. 우리나라의 그 경제학을 보면 약물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방임, 그냥 시장에 맡겨라. 또 정부에서 개입하라. 이 논쟁을 이래 계속 해갖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논쟁이 과연 유의미할까요? 질문의 취지는 무의미할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어떤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서 그 이론에 맞게 정부 회사나 여러 가지를 편성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앞으로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소득주도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분되어 있다 이런 것이 질문하신 거하고 다 들어보면은 경제 현실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너무 모른다. 사실은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시장을 놓아줘야 될 때도 있고 정부가 개입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을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시장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가 좀 나서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경제학자들이 구체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이론적으로 그냥 시장이 맞다 국가가 맞다 이러한 무의미한 논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세훈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박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전북 안주 진안 무주 장수의 우리 안호영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